축구는 개인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팀 내 협력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팀의 사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은 팀의 분위기를 해치거나 동료들 간의 팀워크를 무시하는 선수들이 생기곤 하는데, 아무리 실력이 좋고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구단은 팀의 분위기를 해치거나 기강을 흔들게 하는 선수를 비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선수들은 구단과 팀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며 심할 경우 선수와 계약 해지를 선택하거나 이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단의 팀워크를 해쳤던 악동 선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도 포기한 망나니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제이든 산초입니다. 유소 시절 맨체스터 시티에서 지낸 산초는 도르트문트로 이적하여 프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137경기 50골 64도움을 기록하며 엄청난 유망주로 성장. 21-22 시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초는 이 종류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첫 시즌 5골 3도움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기도 했죠. 이 가운데 23-24 시즌 4라운드 아스날전에서 산초는 선발 제외됩니다. 경기 후 테나하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왜 산초를 선발로 쓰지 않았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테나하 감독은 산초는 훈련장에서 보여준 성과가 맨유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죠. 기사로 이 발언을 접한 산초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응했습니다. 본대로 믿지 말아라. 나는 훈련을 매우 잘했다. 라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랫동안 희생양이었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자신이 테나하 감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글은 곧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산초가 감독뿐만 아니라 동료에게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죠. 팀의 분열을 조장하는 산초를 방출해야 한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맨유는 이에 산초에게 SNS 글을 내리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산초는 글만 삭제하고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산초와 맨유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맨유는 2023년 9월 15일 산초를 1군 스쿼드에서 제외한다는 공식 성명을 내놓게 됩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안토니입니다. 상파울루에서 프로 데뷔를 하고 아약스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안토니는 아약스 시절부터 테나하 감독의 애제자로, 테나하 감독이 맨유의 감독을 맡게 되자 맨유는 무려 1억 유로, 한화 약 1428억 원이라는 이적료를 지불하며 그를 영입했죠. 하지만 맨유로 이적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3년 6월 7일 안토니는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안토니의 전 여자친구인 가브리엘라 카발린이 상파울루 경찰에게 가정폭력, 협박, 신체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죠. 또한 한 브라질 매체에 따르면 카발린은 지난 1월 호텔방에서 안토니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카발린이 임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이 소식을 접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안토니는 내가 가해자로 지목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느꼈다. 경찰에 해명을 한 상태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는 거짓이다 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맨유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유는 안토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은 월요일에 팀으로 복귀할 예정이나 안토니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합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의 폭행 혐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사드 프레이타스라는 여성은 지난해 5월 안토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파울루 경찰 측에 고소장을 제출했죠. 하지만 맨유는 안토니를 영입할 당시는 물론 영입한 이후에도 폭행 혐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 프레이타스가 안토니를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안토니가 맨유에 합류하기 3개월 전이지만 맨유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안토니 영입을 시도한 것이었죠. 그린우드 사태와 산토의 항명, 안토니의 폭행 혐의로 인해 분위기가 더욱 뒤숭숭해진 맨유. 게다가 성적도 좋지 못해 맨유 팬들의 걱정거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주앙 칸셀루입니다. 포르투갈 명문 벤피카에서 성장한 칸셀루. 발렌시아와 인테르, 유벤투스를 거쳐 2019년 맨시티 유니폼을 입었죠. 칸셀루는 높은 전술이해도와 뛰어난 공을 다루는 실력으로 맨시티의 공격 전술에 힘을 보탰고, 그는 맨시티에서 2021 시즌, 21-22 시즌 연속으로 PFA 올해의 팀의 이름을 올리며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수비수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칸셀루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 점차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고 출전 시간에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펩 감독과 불화설 끝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단기 임대를 떠났죠. 하지만 뮌헨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하며 맨시티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이후 단호하기로 유명한 펩 감독 밑에서 공식전에 1분도 출전하지 못했고, 맨시티도 선수 한 명에 휘둘리는 팀이 아니기에 칸셀루는 방출될 것으로 보였죠. 결국 이적 옵션이 없는 단순 임대로 바르셀로나 행이 결정되며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안토니오 카사노입니다. 한때 악마의 재능, 판타지 스타, 이탈리아 축구계의 미래 등 많은 별명을 달고 다닐 정도로 천재성을 보유했던 카사노. 이탈리아 빈민가에서 자란 카사노의 재능을 알아본 구단은 AS 바리로 판타지 스타의 등장을 알리게 된 시점이죠. 바리에서 2시즌을 보낸 카사노는 2001년 AS 로마로 이적합니다. 카사노는 문란한 이성관계, 구단의 식단과 체중 조절을 무시하는 엄청난 폭식 등으로 여러 미디어에 오르내리며 악동의 이미지가 확고히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행 속에서도 카사노는 프란체스코 토티와 엄청난 콤비를 이루며 01-02 시즌, 03-04 시즌 리그 준우승을 달성했죠. 이러한 활약으로 카사노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모든 선수들에게 언행을 조심하고 품위 있게 하라는 주문을 하는 구단이기도 한데, 하지만 그는 스트릿바에 수도 없이 출입하는 것이 포착되는 것은 다반사고 지속적인 폭식으로 체중 조절에 실패합니다. 또한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던 파비오 카펠로 또한 그를 제어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원수지간으로 틀어지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카사노는 한 방송국 카메라가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펠로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2분 동안 한 것이었죠. 이는 스페인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다루며 카사노를 당장 팔아치우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카사노는 삼프도리아로 떠나게 되었죠. 또한 카사노는 은퇴 논란으로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2017년 삼프도리아 2기 생활을 청산하고 카사노는 헬라스 베로나와의 계약에 합의합니다. 그는 입단식도 진행하고 팀을 위해 뛰겠다는 말도 했죠. 하지만 프리시즌 기간 중 돌연 은퇴를 선언한다는 말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여론이 카사노에 집중된 순간 그는 언론에 나와 은퇴는 없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로 은퇴를 거론한 것이라고 사과의 말을 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 다시 은퇴를 결심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고 카사노의 아내 SNS 계정에는 이번 은퇴는 헬라스 베로나와 함께하기 싫기에 결정한 것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카사노는 시간이 흐른 뒤 아내의 SNS 계정의 글은 실수이며 자신은 이제 축구를 그만하고 정말 쉬고 싶다며 베로나 보드진에게 진심의 사과를 보내며 은퇴를 선언합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호날두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명성을 크게 떨쳐왔지만 실력과 별개로 이기적인 플레이, 비매너, 경기 밖에서의 구설수 등 여러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선수인데요. 호날두의 기행은 맨유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자신의 저택에서 팀 동료와 함께 집단 난교 파티를 벌이는 행각을 벌였으며 2009년에는 파파라치를 폭행해 입원시킨 일이 있었죠. 또한 중계 카메라에 침을 뱉는 행위, 성폭행 논란, 탈세 논란 등이 있어왔고 심지어 경기장 안에서도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세르비아전에서 주장 완장을 내동댕이 친 장면, 22-23 시즌 토트넘전에서 경기 중 무단 조기 퇴근을 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맨유와의 상호 계약 해지 사건으로 21-22 시즌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호날두는 팀 훈련을 등한시하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팀만 찾았는데 그는 어떤 팀도 찾지 못하고 맨유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맨유로 복귀하자 그는 최고 강점이던 득점 감각, 순간 속도 등을 모두 상실한 무장점 스트라이커로 변하고 말았죠. 결국 호날두는 벤치 자원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호날두는 테나그 감독이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출전 거부, 조기 퇴근 등 맨유의 분위기를 아예 망쳐놓았습니다. 거기에 소속팀 맨유와 테나그 감독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맨유와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호날두는 맨유를 떠나 사우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브라가를 시작으로 AT 마드리드, 레알 바야돌리드, 첼시, 울버햄튼에서 선수 생활을 보낸 코스타. 코스타는 경기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결정력이 장점이었는데 커리어 내내 멘탈 문제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대팀 선수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얼굴을 잡아채는 행동 등 행위를 벌여왔지만 가장 주목받은 것은 16-17 시즌 첼시와의 갈등입니다. 코스타는 첼시에서 16-17 시즌 22골 7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영국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AT 마드리드 복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나 코스타가 언론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으로부터 자신이 다음 시즌 구상에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시즌을 마무리하는 문자를 선수들에게 보냈는데 코스타는 이에 농담 섞인 불성실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콘테 감독은 코스타에게 다음 시즌 플랜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코스타는 이에 분노해 오케이라는 답장을 보낸 뒤 첼시의 코칭 스태프들과 선수들에게 이 메시지를 캡처해 보냈죠. 이에 분노한 첼시는 AT 마드리드와 협상 테이블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두 구단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코스타 쪽에서 변호인을 고용하여 법적인 대응까지 나섰습니다. 첼시는 아무리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코스타에게 훈련에 복귀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그는 무시하고 브라질로 휴가를 갔으며 심지어 브라질에서 찍은 SNS 사진 속에서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고 파티를 즐기는 모습까지 목격되었죠. 그만큼 코스타와 구단 간의 사이는 끝난 것처럼 보였고 결국 코스타는 2017년 9월 아틀레티코 복귀에 성공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선수는 마리오 발로텔리입니다.
악동하면 떠오르는 선수 발로텔리. 10대 시절부터 천재적인 재능으로 평가받았던 발로텔리는 인테르, 밀란, 맨시티 등 다양한 클럽에서 활약했는데요. 30대부터 전임맨으로 전락하며 2부 리그를 전전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발로텔리는 악동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기행을 벌여왔는데 인테르에서 뛰고 있을 당시 라이벌 팀인 AC밀란 티셔츠를 입고 AC밀란을 응원하는 기행을 벌였으며 AC밀란 보드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비범함을 보였죠. 2010년 발로텔리는 자동차를 몰고 영국 여성 교도관에 난입하는 행위를 벌였고 본인은 길을 잘못 들었다고 부정했지만 경찰은 호기심에 난입한 걸로 추정하고 별다른 법적 처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1년 자기 집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다 집에 불을 내는 기행을 벌였는데 이처럼 기행을 일삼는 발로텔리에게 악동이라는 칭호를 붙이자 발로텔리는 경기에서 골을 넣고 Why always me?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문구가 담겨있는 티셔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FC 시용에서 팬과 언쟁을 벌였으며 콘스탄틴 회장이 이를 말리다 발로텔리의 주먹을 맞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팀도 포기한 망나니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선수들 말고도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